인류의 도덕적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상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0대 사건 중 30번째로 기록된 유교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유교는 단순한 철학을 넘어 동양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을 규정짓는 강력한 패러다임으로서 지금부터 그 장엄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20분간의 대장정은 인류 문명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유학의 가치와 그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동양의 지혜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사상의 발원지인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간 그 찬란한 역사의 궤적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원전 6세기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공자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유교 사상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30위라는 순위가 증명하듯 유교의 탄생과 확산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은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던 무질서한 상태였으며 성인 공자는 이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인과 예라는 도덕적 규범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국을 유람하며 군주들에게 도덕적 정치를 역설하였고 이는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발전하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초기 유교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을 넘어 가족과 국가를 잇는 거대한 윤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화하는 빛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학문적 정립을 통해 인간다움의 본질을 탐구했던 이 시기의 노력은 향후 2000년간 동아시아 지성사의 텍스트가 되었으며 수많은 지식인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열정은 이 사상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명력을 유지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맹자와 순자를 거치며 더욱 정교한 정치 철학으로 다듬어졌고 이는 거대 제국의 통치 시스템으로 채택될 충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유교 공동체는 철저한 예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점차 지식인 계층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교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신뢰하며 교육을 통한 도덕적 완성을 지향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은 유교가 다른 사상들을 제치고 주류 이념으로 부상하게 된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었으며 동양 문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깊은 산세와 안개는 유교 사상이 태동하던 시기에 신비롭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성인들의 고뇌를 비추는 듯합니다. 고대의 성문은 유교적 가르침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통로였으며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수많은 목간과 주간에 기록된 자료들은 유교 사상이 단순한 말의 전파를 넘어 체계적인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는 유교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며 대륙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는 유교가 학문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료 선발에 유교적 소양을 필수로 요구하는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 지식인들은 국가 경영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사회 전반의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설립된 태학은 유교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국립교육기관으로서 매년 수천 명의 인재를 배출하며 유교의 체계적인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유교가 중국 전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사회 계급 구조의 안정화와 국가적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한나라 시기 유교의 국교화는 동양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되며 이후 2000년간 지속될 유교 중심의 문명권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교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통치 모델로서 그 우수성을 증명하며
한나라 시대의 엄격한 유교적 질서는 가족 윤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여 거대한 공동체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유교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행정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로 기능하며 동아시아 관료제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한나라의 영토 확장은 유교가 제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고도의 금속 공예 기술과 함께 유교적 의례에 사용되던 청동기들은 제국의 문명적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견화에 그려진 학자들의 모습은 유교적 가치관이 당시 지식인 사회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주간에 기록된 경전의 문구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유교의 핵심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지식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원의 회랑을 걷는 학자들의 발걸음은 유교적 질서가 국가의 통치 이념을 넘어 종교적 경건함으로까지 승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한나라의 세력권이 확장됨에 따라 유교는 한반도와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로 전파되며 거대한 유교 문화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황제의 옥새가 찍힌 문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국가의 공식적인 권위와 결합하여 제국 전체의 사회 규범을 어떻게 확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붓과 먹, 그리고 종이가 놓인 학자의 책상은 유교 지식인들이 제국의 관료로서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며 문명을 이끌었음을 시사합니다. 한나라의 세력 확장은 곧 유교 문화권의 확장을 의미했으며 이는 주변 민족들에게 고도의 문명적 질서를 전파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교의 거대한 물줄기는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로 흘러들어 각 나라의 통치체제와 사회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문명사적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 설립한 태학은 한반도 최초의 유교 교육 기관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갈 유능한 관료들을 육성하는 산실이자 지식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제 또한 오경 박사를 일본에 파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유교 지식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는 주변국과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와 문명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화랑도를 통해 유교의 도덕적 가치와 불교의 정신세계를 조화롭게 수용하며 한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습니다. 한반도 초기 유교 수용의 특징은 단순히 외라의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삼국의 유교 수용은 한자 문화권의 일원으로서 문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유교 사상은 한반도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윤리체계 전반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맥과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유교의 도덕적 수양이 지향하는 고결한 정신세계를 시각적으로 투영하는 듯합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성곽의 돌벽은 유교적 전통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내려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궁궐의 드넓은 뜰과 정교한 건축미는 유교적 통치 철학이 구현하고자 했던 조화롭고 품격 있는 사회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방 사호를 갖춘 선비의 책상은 끊임없는 학문적 탐구와 자기 수양을 통해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자 했던 조선 지식인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의 불교 건축물 속에서도 유교적 균형과 질서의 미학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고대 한반도에서 유교와 불교가 상호 보완하며 발전했음을 뜻합니다. 화랑도의 수련 모습은 유교의 도덕적 실천이 청년들의 기상과 결합하여 한반도 고유의 유학적 토양을 형성했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흐르는 강물과 산맥의 조화는 유교가 추구하는 천인합일의 정신을 상징하며 한반도인들이 자연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찾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 유교는 불교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정치 운영의 원리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으며 과거제 도입을 통해 능력 위주의 사회를 지향하며 국가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광종이 도입한 과거제도는 귀족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유교 지식인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는 중추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국자감과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유능한 유교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식의 보존과 전파에 힘썼습니다. 유신 최승로가 제시한 시무 28조는 유교적 통치 이념이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입니다. 고려 후기 안향에 의해 도입된 주자학은 기존 유교 사상을 철학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켰으며 이는 훗날 조선의 건국 정신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상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균관의 설립은 학술적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며 지성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고려시대 사찰과 건물의 정교한 나무 창살 무늬는 유교적 절제미와 장인 정신이 결합된 예술적 성취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 말 주자학을 도입한 학자들의 초상은 한반도 지성사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으로 나아가는 긴박한 역동성을 담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경전을 넘기는 학자의 손길은 지식에 대한 고려인들의 뜨거운 열망과 유학적 전통의 계승 과정을 상세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을 국가의 절대적인 이념으로 삼아 사회 모든 영역에 유교적 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원대한 문명사적 기획을 철저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순교역불 정책으로 불교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대신 유교 사상을 국가 경영과 민간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서원과 향교는 지방 지식인 사회를 형성하고 유교 문화를 민간에 전파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이자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의 유교는 우주론과 인간 심성을 탐구하는 고도의 형이상학적 학문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라는 인류 지성사에 남을 걸출한 사상가들을 배출하게 했습니다. 가래와 제래로 대변되는 엄격한 유교 예법은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극대화하고 이 사회의 위계 질서를 공고히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며 일상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순수하고 철저한 유교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선 지식인들의 치열한 도덕적 수양과 학문적 탐구는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성리학적 문명을 꽃피우는 성취를 이루어냈으니 이러한 유교적 전통은 조선이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가을 낙엽이 지는 서원의 풍경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고요한 자연 속에서 위기지약의 학문적 본질을 탐구하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궁궐 정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위험 있는 모습은 유교적 예치가 국가의 위계와 질서를 얼마나 철저히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상징합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는 서예의 필치는 도덕적 수양을 시각적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신세계를 투영합니다. 유교의 영향력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그리고 대륙의 남단을 따라 베트남으로 확장되어 동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블록으로 결속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유교는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무사 계급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규범인 무사도를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며 사회의 기강을 잡았습니다. 유학자 하야시 라장과 같은 인물들은 유교적 합리성을 통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학문적 풍토를 조성하여 근대 일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또한 오랜 시간 유교를 국가의 공식적인 가르침이자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를 유지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하노이에 위치한 문묘와 그곳에 보존된 진사 제명비는 베트남 유교 지성사의 권위와 전통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된 유교는 각기 다른 정치적 토양과 결합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내며 동양 문명의 보편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광범위한 확산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문명과 접촉하기 이전에도 이미 고도의 문명적 질서와 지적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유교는 국경을 초월한 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인들이 공통된 윤리적 가치를 향유하게 했으며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교는 국경을 초월한 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인들이 공통된 윤리적 가치를 향유하게 했으며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된 유교는 각기 다른 정치적 배경과 결합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내며 발전해왔습니다. 유교는 아시아 각국이 근대화 이전에 이미 고도의 문명적 질서를 갖추게 한 1등 공신이었으며 보편적인 윤리 체계를 공유하게 했습니다. 베트남의 문묘에서 행해지던 엄격한 재래의식은 유교적 예법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 공동의 문화적 문법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무사들 또한 유교적 덕목을 내면화하며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 충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빛바랜 고서에 담긴 성현들의 가르침은 동아시아 지성사가 공유해온 거대한 텍스트의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과정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케 합니다. 진과 고의 울림은 유교적 의례가 단순한 형식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하는 의식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종이 등불은 유교적 지혜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아시아 각국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마 끝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는 유교 사상이 아시아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했음을 암시합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부채와 의례 도구들은 유교적 미학이 아시아 각국의 공예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각적 증거입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유교는 유교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학술적 명칭으로 재해석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열의와 근면 성실한 직업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신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유교 문화권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의 힘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취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유교의 가족 중심 공동체 의식은 현대 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로서 서구 학계에서도 진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부장적 권위주의나 창의성을 저해하는 획일화된 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현대적 시각에서의 비판적 성찰과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교는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발전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현대적 변용은 사상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성공 모델은 유교적 가치가 근대화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열의와 근면, 성실한 직업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교는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발전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덕적 지향점을 제시하며 문명사적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거대한 도서관은 과거의 성균관과 국자감이 담당했던 지식 보존과 인재 양성의 역할을 계승하며 유교적 교육열의 현대적 진화를 보여줍니다. 아시아 주요 대학의 열기 가득한 강의실과 도서관은 유교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인적 자본의 힘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입증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현대적 학습 방식 속에서도 성실함과 지적 탐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모습은 도덕적 수양만큼이나 지적 성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의 현대적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생한 철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매진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유교적 교육열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역동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젊은 지성인들은 전통적인 유교 가치를 현대적 학문과 결합하여 미래 아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분 동안 인류의 정신 문명사를 찬란하게 수놓은 유교의 확산이라는 웅장한 대서사실을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유교는 단순한 지배 이념의 차원을 넘어 수천 년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유교가 강조하는 화합과 배려,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의 지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유교 사상이 어떻게 동양을 하나로 묶고 전 지구적인 사상적 울림을 주었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유교의 유구한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유교의 가치는 앞으로도 우리 문명과 함께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교의 역사는 곧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인간의 치열한 사유의 기록이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위대한 인류적 유산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교의 역사는 곧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인간의 치열한 사유의 기록이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위대한 인류적 유산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무는 해를 배경으로 우뚝 선 고궁의 자태는 유교의 유구한 역사가 남긴 문명적 위엄과 인류 공동의 미래를 향한 변함없는 가치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인 유교의 확산 과정을 20분간의 심도 있는 다큐멘터리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